퇴직 후 절대 동업하지 말라는 선배의 피맺힌 조언,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제목에 담긴 피눈물이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 퇴직금 전부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창업, 특히 가장 가까운 친구나 후배와 함께하는 동업은 인생 이막의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성공을 일구는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현실의 통계는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한 관련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들이 시작한 창업의 3년 내 폐업률은 70%에 육박합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 뒤에는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평생 일군 자산과 사람 모두를 잃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시 후 30년 지기 후배의 말만 믿고 퇴직금 3억 원을 쏟아부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법정에 서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김진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 58세. 퇴직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합쳐 약 3억 원의 자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던 그는 평소 친형제처럼 지내던 직장 후배 박상현 씨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박상현 씨는 영업 능력이 좋고 활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님, 그 큰돈 은행에 묵혀두면 뭐합니까?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제가 젊은 피 아닙니까? 발로 뛰는 건 제가 다 하고 형님은 편하게 관리만 하세요. 김진성 씨는 30년 세월 동안 봐온 후배의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나이끼리 계약서는 무슨 의리로 가는 거지? 라며 구두로 약속하고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투자해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고 수익도 괜찮게 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박상현 씨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가족 외식을 하고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매출의 일부가 공동계좌가 아닌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진성 씨는 애써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가족 같은 동생인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김진성 씨는 박상현 씨가 투자금을 부풀려 아내 명의로 다른 가게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장 동업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 무슨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까? 투자금은 이미 인테리어 비용이랑 기계값, 운영비로 다 써서 남은 게 없습니다. 결국 김진성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명확하게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박상현 씨의 역할과 책임, 수익 분배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의 재산 정산 규정이 어디에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만 있었어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동업 관련 소송의 90%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김진성 씨는 박상현 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정상금을 돌려받기 위한 기나긴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1년, 2년 기약 없이 길어졌고 그 사이 가게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30년 우정은 법정에서 서로를 핥히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김진성 씨의 소중한 퇴직금은 소송 비용과 스트레스 속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진성 씨의 실패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과 의리라는 우리 문화의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돈 문제를 명확히 하자고 하면 왠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의 끈끈한 정의나 의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문서로만 사실관계를 판단할 뿐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법적 분쟁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김진성 씨의 사례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동업이라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네 가지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헤어질 결심부터 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동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동마이너스 업자가 배신을 하는 것보다 동업 관계를 정직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느끼게 만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동업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인간관계 설명서입니다. 절대 구두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어떤 역할을 맡으며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고 만약 누군가 그만두거나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남은 재산과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위약금 약정. 이라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를 채우십시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만약 동업자 중 한쪽이 고의로 금전적인 부분을 속이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의 투자금 전액을 포기하고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며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즉시 내려놓는다. 법률적으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 하나가 인간의 도덕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억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것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자금 관리는 반드시 공동 명의, 통장 하나로만 처리하고 모든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양측이 언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편함이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줍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동업은 그 길을 함께 갈 든든한 동반자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한 준비 없는 동업은 평생을 바쳐 이룬 자산과 소중한 인간관계 모두를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마 내 친구가, 내 후배가 나를 배신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믿음과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서로의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인생 이막은 막연한 의리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시스템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